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딸 사이는 더 그렇지요.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걱정, 서운함 뒤에 감춰진 사랑. 세월은 오래 흘렀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아온 한 딸이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오래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대기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천천히 손등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병원 복도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맞은편 의자에는 아버지 김영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는 오늘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지방 출장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병원 좀 같이 가줘. 이번엔 꼭 검사 받으셔야 한대. 오빠의 부탁 아닌 부탁에 정희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늘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음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참아라, 견뎌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도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다녔지만 영수 씨는 운동장 구석에 말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희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때조차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 말이 어린 정희에게는 칭찬보다 더 서운하게 남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냐? 그날 이후 정희는 아버지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했고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는 필요한 말만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자꾸 숨이 찬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걱정이 되면서도 이상하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오래된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실 TV에서는 난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바쁜데 괜히 왔지. 정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온 김에 온 거죠. 딱 그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물병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는 물을 마신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조잘거리더니. 정희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조용해지죠. 그 말 뒤로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복도 끝에서는 휠체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 씨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같은 동네에 살던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시장에서 자주 어울리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같이 왔네. 정희는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박 노인은 반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수 씨가 딸 자랑 얼마나 하는데 병원 올 때마다 딸 이야기하잖아.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그림 참 잘 그렸다고 맨날 얘기하더만. 괜히 당신이 더 아쉬워했잖아. 정희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 마음속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정희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 자랑 얼마나 하는데.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는 괜히 점퍼 지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선 안 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했다고? 평생 자신에게 무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찬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는 사람. 늘 부족하다고만 말하던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진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정희는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며 손을 뿌리쳤을 아버지가 오늘은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은은한 형광등 불빛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넘기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하나요? 당장은 아니지만 상태를 계속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정희 가슴은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일 나가던 사람.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새 병원 의자에 기대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뒤 두 사람은 병원 1층 작은 카페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라는 듯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간 괜찮냐?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색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겨울 햇빛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유자차를 아버지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비싸게 이런 걸 왜 사? 정희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시네요. 그러자 아버지도 아주 잠깐 따라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처음 보는 표정처럼 낯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박 아저씨가 하신 말. 아버지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 제 그림 이야기했다고요. 영수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 도로에는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한 소리지. 정희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아빠가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나오자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정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고 돌아온 날. 정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집으로 뛰어와 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도 미대 가고 싶어요. 그때 영수 씨는 한참 상장을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집안 형편 뻔한데 무슨 미대냐? 그날 정희는 방에 들어가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들어와 등을 토닥였지만 정희 마음속엔 오래도록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였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앞에서 웃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뜨거운 유자차 김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한 거 아니다. 정희는 숨을 멈춘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먼저였다. 영수 씨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너 그림 계속하게 해주고 싶었지. 그 말에 정희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자신이 없더라. 학원비도 빠듯했고 내 엄마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고.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히 기대하게 했다가 더 상처 줄까봐 그랬다. 정희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막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왜 늘 차가운 말로만 남겨뒀을까? 정희는 뜨거운 차잔을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긴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귀에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만 오래 남았습니다. 영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종이컵 가장자리만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대화가 단순한 병원 방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한참 뒤 아버지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참 어려웠다. 정희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 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집 안 먹여 살려야 했거든. 겨울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공장에 나갔다는 이야기.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쉬지 못했던 날들.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 꿈끼는 게 제일 무서웠다. 그 말에 정희 가슴이 천천히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린다고 했을 때 솔직히 겁부터 났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너 힘들게 살까봐.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때였습니다. 비가 몹시 오던 날 학교 앞에서 친구 아버지들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투박한 말투였지만 손에는 따뜻한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희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 아빠처럼 좀 다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우산만 더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서툰 사람이었는지. 카페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하셨어요? 뭐를? 저 미대 못 가게 한 거요. 영수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했다.
정희 눈가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번 내 방 정리하다가 그림들을 봤거든. 그때 알았다.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거였구나. 정희는 말없이 손끝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결혼 전까지도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진 뒤에는 붓을 잡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오래 묻어둔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 어릴 때 상 받은 그림 아직도 있다. 정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창고 박스 안에 넣어놨다. 정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반대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그 그림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니.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버리긴 아까워서 그냥 둔 거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버리기 아까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도 나름대로 딸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를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말 대신 새벽 출근으로 보여주고 칭찬 대신 생활비로 책임지던 사람. 그런데 정희 마음 한편에는 아직 남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자국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아빠. 정희가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영수 씨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놀란 마음으로 아버지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아주 오래전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손이 너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영수 씨는 애써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숨이 눈에 띄게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다시 의자에 앉히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혈압을 재러 온 간호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며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물티슈로 아버지 손등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을 이렇게 가까이 잡아봤던 걸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무섭기만 했던 손, 거칠고 딱딱해서 늘 거리감이 느껴졌던 손.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너무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괜히 민망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이다. 정희는 처음으로 조금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들갑 아니에요. 아버지는 잠시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익숙하지 않은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픈 거 숨기지 좀 마세요. 그 말이 나오자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병원 다녀오고 혼자 약 타오고 혼자 끼니를 때우며 지냈습니다. 오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왔고 정희 역시 마음의 거리 때문에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늙으니까 별게 다 서럽더라.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몸 좀 아파도 하루 자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그냥 나이든 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버티다 지친 사람.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몸 안 좋으면 먼저 전화라도 하시지.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인데 무슨 신경이에요. 정희가 무심코 그렇게 말하자 영수 씨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아버지를 가족답게 대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전화도 대부분 짧게 끊었습니다. 약 잘 챙겨 드세요. 네.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언제나 그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미 멀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듣게 된 이야기들은 그 생각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엄마 마지막 병원 있을 때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늘 마음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 망설이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정희한테 너무 무뚝뚝하게 굴지 말라고. 정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정희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벌써 7년 전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날에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식사 챙기고 조문객 인사하고 끝까지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버지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니 어쩌면 가장 무너질까봐 버티고 있었던 건 아버지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수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보내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전화 기다리는 날도 많았다. 그 말에 정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걸 편애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 방송에서 마지막 외래 접수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집까지 같이 가요. 영수 씨는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애써 담담한 척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찬도 좀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바깥 공기는 제법 차가웠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어 거리에는 노을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택시부터 잡았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조금 더 같이 걷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는 딸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피곤할 텐데 그냥 가도 된다. 하지만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정희가 어릴 적부터 살던 곳, 낡은 계단과 오래된 우편함, 겨울마다 김장 냄새가 올라오던 복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집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 양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 특유의 따뜻한 공기. 정희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정희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아빠는 사진 찍을 때도 안 웃었네요. 영수 씨는 머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그런 걸 어색해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 몇 개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도 거의 바닥이었고 멸치볶음은 딱딱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대로 안 드셨죠? 대충 먹으면 된다.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쌀을 씻고 냉장고 채소를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칼 도마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자신의 집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설고도 오래 기다린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 다친다. 그냥 대충 해.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안 늙었어요. 그러자 영수 씨도 작게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집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정희는 찬장을 열어 그릇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맨 위 칸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정희가 무심코 꺼내려 하자 아버지가 순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나더라. 하지만 이미 상자는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에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스케치북과 그림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수채화, 연필 드로잉, 학생 때 받았던 상장까지 전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그림들을 넘겼습니다. 구겨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목이 점점 메어왔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버릴 타이밍 놓쳤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그냥 남겨둔 게 아니었다는 걸. 맨 아래에는 작은 봉투 하나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안에는 오래된 은행 봉투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미술학원. 정희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 학원비 안내문과 접힌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수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동안 보내볼까 했었다. 정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근데 내 엄마 수술 날짜가 갑자기 잡혀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마음속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아버지가 꿈을 짓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마다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꿈과 가족의 생계를 사이에 두고 영수 씨는 힘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참 모자랐다. 정희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강한 척만 하던 사람이 이제야 조용히 속마음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 말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말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정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림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그렸던 작은 해바라기 그림 위로.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만큼 오래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한동안 상자를 꼭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색이 바랜 스케치북 위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딸을 보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마음은 있는데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림 한 장을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학교 뒤 언덕길과 노을을 그린 그림.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던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줬지만 돌아온 건 현실적인 걱정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마음속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는 그 그림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요, 아빠가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영수 씨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늘 오빠만 믿고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는 맨날 부족한 딸 같았어요. 그 말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안 챙겨도 잘했어. 근데 너는 마음이 여려서 자꾸 눈에 밟혔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굴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영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못했다.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한 말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책임지고 버티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국 불을 줄였습니다. 부엌에는 냄비 끓는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엄마는 늘 그랬다. 뭐라고요? 정희는 말 한마디에 오래 아파하는 애라고. 정희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얼마나 아버지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못 고쳤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사과 한마디보다도 알고 있었다는 말에 더 울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걸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돼요? 영수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한 얼굴로 손수건을 찾다가 결국 자신의 거친 손으로 딸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주 서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손길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의 시선이 우연히 TV 옆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쪽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정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손에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걸. 영수 씨는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달리기 1등 했잖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관 가서 인화까지 했다. 그 말에 정희 마음속 오래된 기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늘 외롭고 서운했던 기억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자기 방식대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뿐, 정희는 사진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진짜 많이 서운했었어요. 영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차갑게만 굴었어요? 그 말 끝에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잘못될까봐 무서웠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들려와 더 아프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노란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서는 저녁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된장국과 반찬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오래 잊고 지냈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 동안 밥상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린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정희는 괜히 웃는 척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뭐. 하지만 마음 한쪽은 자꾸 먹먹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한 침묵이 불편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오래 못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놓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영수 씨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다.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괜히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싱거운데. 아니다. 딱 좋다. 짧은 대화였지만 정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오래 얼어있던 마음이 녹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제대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희가 물기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갈 때 저한테 말하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딸 쪽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안 괜찮으니까 그러죠. 정희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냐? 그 말에 정희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사실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딸로서 인정받는 기분. 어릴 적부터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편에 놓인 어머니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움 뒤에 숨어 있던 외로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아버지는 시선을 내린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내 마음 그렇게 다칠 줄 몰랐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 잘 되길 바랐는데. 정희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손끝을 꼭 쥔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내 마음을 너무 몰랐더라. 그 순간 정희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운함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는 법이 서툴렀다는 걸. 정희는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어릴 적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손이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영수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아버지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한 번도 아빠 마음 알려고 안 했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 손을 아주 천천히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익숙한 노랫말이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어쩌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이가 아니라 늦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어떤 진심은 평생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조용히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 냉장고에 반찬통을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처음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영수 씨는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신은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하루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처음 보았던 그 쓸쓸한 눈빛. 정희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지나서야 한번 연락할까 말까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쯤 울렸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냐?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약 드셨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안부 전화가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방금 먹었다. 아침은요? 먹으려고 했다. 정희는 금세 눈치챘습니다. 아직 안 드셨다는 걸.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같이 먹어요. 아니다. 너 바쁠 텐데. 하지만 정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가요.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먼저 답답함과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도 외롭고 서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뒤 정희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수 씨는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진짜 왔네. 정희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집안은 어제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정희가 채워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괜히 머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반찬 맛있더라. 정희는 죽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기 어려운 기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공기가 잠시 들어왔다가 금세 따뜻한 햇살과 섞였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방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젯밤 봤던 그림 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정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정희는 천천히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갖고 계세요. 이젠 내 거 해야지. 정희는 한 장씩 그림을 다시 넘겨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선들, 서툰 색칠, 어린 날의 꿈과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아버지의 시간도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다시 그려볼까 봐요. 영수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림? 네. 잘 그리진 못해도 그냥 다시 해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할 거다.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어쩌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정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민망한 듯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은 거실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돌아갑니다. 가족끼리도 수십 년 동안 오해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마음은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서툴고 가끔은 또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어도 서로를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정희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희는 가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오래 멈춰있던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